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우연히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다가 놀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그 사실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추미애가 취임한 이후에 좌천된 사람들은 바로 다스는 MB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낸 검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B라는 사람은 상당한 세계화 세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이후에 들어선 소위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특히 이제 한동훈 검사가 좌천이 됐단 말이죠. 이게 지난 10월 달에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한동훈 검사를 좌천시켰는데 세 번째나 좌천이 된 것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추미애가 자신이 임관을 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검찰의 증권범죄수사단을 폐지시킨 거예요. 그리고 검찰 내에 있는 반부패 관련 부서들을 폐지시켰습니다. 여기에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삼성 수사를 했던 이복현이라는 그 경제범죄형사부장이 또 좌천이 됐어요. 또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맡았던 검사도 좌천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성 합병 의혹을 수사한 팀장이 좌천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바꿨다는 것은 그동안 수사한 것들이 다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죠. 새로운 사건을 맡게 되니까. 그리고 이 한동훈 검사가 상당히 대쪽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조국을 수사한 이후로는 적폐 검사로 내몰렸었죠. 그런데 한동훈 검사가 손을 댄 것 중에는 대기업 그 분식회계 사건, 그래서 최태원을 구속시킨 거라든지 굵직한 이런 대형 사건의 수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현대차 비자금 그 문제도 다뤘다고 그래요. 중수부에서 파견된 것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론스타가 있어요.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을 또 조사를 해가지고 실형에 확정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희원이라는 사람, 유회원 기억하시죠? 론스타 코리아 대표. 이 사람한테 실형을 확정시킨 사람이 한동훈 검사였어요. 그리고 또한 삼성 이재용 회장의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한 것을 이제 거기 참여를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때도 국정원 특활비 횡령 사건도 이제 문고리 3인방을 구속시킨 사람이 바로 한동훈 검사였고요. 그리고 이명박 MB를 구속시킨 것도 2018년 한동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법행정권 남용했다고 양승태를 구속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검사죠. 이런 검사팀이 있는 한 정부가 마음대로 부패와 얽혀 있다든지 해외 자본력하고 연결된 그런 행정부가 굉장히 일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동훈 검사를 내친 겁니다. 추미애가. 그런데 이런 스타일은
중국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중국에는 공안을 조사할 검찰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수사를 공안이 다 알아서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행정부, 정부가 정말 그 하나의 부패 고리를 갖고 있더라도 조사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은 공안을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 때문에 강력 범죄가 의외로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안 제도를 이렇게 갖다가 한국이 쓰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실은 주진우 기자가 윤석열 라인이 삼성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라인을 흔들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윤석열은 홍석현과 회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삼성과 어느 정도 삼성을 보호하는 그런 언론 기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주진우가 된다는 것이죠. 뭐 이런 글이 있네요. 좀 씁쓸하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추미애가 한 것은 반부패가 아니라 오히려 부패할 수 있는 여력을 더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과 얽힌 것에는 삼성을 보호하는 것이죠. 근데 삼성이라는 것은 그냥 대자본이 아닙니다. 세계화 세력입니다. 한마디로. 때문에 삼성을 모든 정부가 비호를 했는데 특히 노무현 때 많이 비호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때도 물론 비호를 했고 모든 정부가 비호를 한 편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삼성이 아주 세세한 구석구석까지도 손을 댄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한국 사회에 특히 정치권을 쥐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가령 태극기 부대 이런 것을 만들어낸 국민행동본부 같은 경우도 전경련이 지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4,300만 원, 그 다음에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전경련이 이렇게 국민행동 태극기 부대 같은 거죠. 거기에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삼성도 이 단체에 2012년에 1억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나 그렇게 국민행동본부라는 것이 돈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버이 연합, 즉 아스팔트 우파라는 것은 삼성이 보낸 돈을 꼬박꼬박 잘 받았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이제 어버이 연합으로 2천만 원 입금, 열흘 뒤에 1,000만 원 입금, 그 다음에 또다시 열흘 뒤에 5천만 원 입금. 한 달도 안 돼서 삼성 돈 8천만 원이 입금. 그러니까 전경련을 통해서 지원하는 삼성의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아스팔트 우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흥미롭죠.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나씨 본가는 나주인데 할아버지가 전남 영암군의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그러니까 본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회창의 제안으로 정계 입문했고 이회창과 홍석현 씨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이회창 씨를 대선 후보였을 때 밀어준 것도 홍석현 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지난 이들 김종인 씨랑 홍석현 씨는 원불교로 똘똘 뭉쳐 있고
지난 원불교 성주 성지에 사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미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김무성이 원불교로 또 개종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같이 그래서 상당히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윤석열 씨가 대권 후보가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윤석열은 친박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세가 반공반북의 친이계라고 그래요. 너무 지나치게 친이계이기 때문에 친박 지지층이 이것에 합세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국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이념적인 반공 개념보다는 평화 쪽으로 더 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김문수세는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씨를 만약에 대권 후보로 할 때는 박근혜에 대해서 석방을 해줄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친박세를 어떻게 구슬릴 건가 그것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첫째, 부정선거, 즉 전자투표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것 같아요. 이번 국회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그 가톨릭 교황의 그런 촌지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통과시킬 것 같은데 그 반대를 하는 세력이 개신교 세력뿐 아니라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성땡땡자를 합법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력이 함께해서 이게 세력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그 문재인 자체가 가톨릭 세력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오히려 그 야당을 통해서 통과시키면 자연스럽게 국회 전체가 이것을 찬성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때문에 문재인 반문세뿐 아니라 이 법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해야 되는데 개신교 세력뿐 아니라 이때는 오히려 참 보수세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념적으로 가서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언론방송과 지지율 조사기관이 문재인 정권 또 친중 세력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삼성은 세계화 세력이기 때문에 또 모든 정치권과 함께 하고 그뿐 아니라 그 삼성을 터치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그 하나의 세계화 세력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시제에서도 물론 세계화 세력이기 때문에 삼성을 보호하고 문재인 정부를 보호하는 것이죠. 즉 검찰력을 줄이자라는 것은 오로지 삼성을 보호하기 위한, 즉 세계화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것이 국회법에 따라서 10만 명 이상 동의할 경우에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게 한 정당의 10만 명 동원은 상당히 쉽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아마 그 국회에서 통과하고 싶은 법들을 통과시킬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성땡땡자 법제화를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